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 또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지만 아직까지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인력 200여 명, 인명 구조견 8마리가 투입돼 어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지하 1층을 위주로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해체하기로 했던 145m짜리 타워 크레인은 작업자들이 위험하다며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작업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어제 구조된 노동자가 숨진 만큼 입건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중장비와 사람을 대거 투입해서 잔해를 서둘러 걷어내면 될 것 같지만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매우 위험해서 그런 건데요. 이걸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아파트 최상층. 삐져나온 철근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그 철근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잔해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이 잔해들은 바람이 불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그대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만을 관찰하는 별도의 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잔해가 떨어질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고 사이렌을 울려 현장에서 작업하고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작업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축조가 이걸 202동에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경보를 말하는 경보조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또 위태롭게 서 있는 벽체 같은 구조물이 추가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잔해물 걷어내는 작업과 인명 수색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오늘로 닷새째지만 걷어내야 할 잔해의 10%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곳곳에 위험 요인이 있고 구조 환경도 어떤 재난보다도 전례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대를 보호하는 장치 방안을 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했습니다. 위에서 낙하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붕괴가 될 수도 있으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을 못하니까 현산 측에서 그 가림막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슬아슬 위험한 작업 환경과 여전히 미온적인 현대산업개발의 태도에 한시가 다급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고 원인을 찾는 수사가 이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정황과 거짓 해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아래쪽에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동발이라고 하는 지지대를 촘촘히 설치해줘야 되는데 이 지지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된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꼭대기. 붕괴 직전까지 타설이 한창이었음을 보여주듯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보이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거실과 방으로 쓰였을 공간은 뻥 뚫려 천장과 바닥만 드러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최상층인 39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보통 2~3층 아래까지 하중을 버티기 위한 지지대인 동바리를 세워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바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아래층, 또 그 아래층도 텅 비어 있습니다. 동바리를 충분히 더 여유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을 매우 눈으로 완전히 꼼꼼하게 봐줬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인 것 같아요. 부실 시공 정황은 또 있습니다. 붕괴 아파트 35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은 작년 11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36, 37, 38층,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에 39층 바닥 작업이 진행됐는데 광주시의회와 건설노조가 확보한 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불과 6, 7일 만에 한 층씩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워진 날씨를 감안하면 2, 3주의 양생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를 견뎌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층들은 강도가 안 나오겠죠.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12일에서 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없어 동바리를 제거했다며 작업 일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 208명을 기록해 지난 13일 224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155명이 발생했는데 시민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목포에서는 어제 하루 86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9,868명, 전남은 7,462명입니다. 이번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 실종자와 가족,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색과 구조 작업이 더디기만 해 실종자와 그 가족,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 관리되던 코로나도 광주의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넘고 있다며 안전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노력해왔는데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암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유경 오리 3만 3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농장 반경 1km 이내 다른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사이에 판명될 예정인데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되면 이번 동절기 들어 21번째 발생 사례가 됩니다. 광주 시민들 4명 중 3명은 새해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랑방 부동산이 광주 시민 701명을 대상으로 2022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5.9%가 상승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81%, 남구 78.8%로 이 지역 주민들의 상승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회당 20에서 150만 원을 연 2회 지원했다며 올해부터는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회당 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57명의 난임 부부를 지원해 이 가운데 3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이해 충돌과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등을 빚었던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어제 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부인의 명의로 광양시 진월면 일대 농지를 사들이는 등 부패방지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칠성리 호분마을 일대 토지를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